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카의 관심 종목인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하여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1부 기본적 분석 시작합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은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제조사이죠. 네, 카메라 모듈 생산을 할 때 그 검사 수요와 함께 그 장비의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또한 휴대폰용 카메라의 모듈을 검사하는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섹터에도 분류가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의 간략한 기업 개요 한번 확인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약 한 2,421억, 오늘 기준이에요. 네, 2,421억에 해당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0.31% 정도 제공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또한 이 회사의 외국인 비중은 약 한 3.72% 정도. 회사 규모에 비해서는 외국인 비중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이고요. 배당 수익률도 이 정도 규모에서 배당을 주지 않은 회사도 많은데요. 배당도 주는 그런 회사죠. 코스닥에서 약 한 396이 오늘 기준이고요. 396이 정도 해당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매출이 기업 개요에 보시면 지금 현재 매출은 이제 2019년까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2020년은 이제 아직 집계가 안 됐지만 2019년 정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CCM 자동화 검사 장비가 55.69% 정도, 그 다음에 영상 평가 장치 및 기타가 한 40% 정도, 그 다음에 3D 프린터죠. 3D 프린터가 한 4% 정도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검사 장비다. 영상 평가 장치 또 자동화 검사 장비 두 개가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장비를 주 산업으로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사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연결사도 밑에 보시면 현재 관계사는 총 8군데 회사가 지금 관계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대상 자회사는 5군데 정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그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그런 또 회사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3D 프린터 그것도 지금 연결 자회사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업을 현재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는 총 3군데 회사가 지금 이 기업을 커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최근에 리포트를 발표했던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이 2월 16일 날, 그 다음에 신영증권이 2월 15일 날, 그 다음에 키움증권이 작년 12월 4일 날 기업 리포트를 발표했고요. 적정 주가는 지금 지난번 직전 적정 주가가 17,750원 정도에서 현재는 19,500원 정도를 이 증권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적정 주가의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그 리포트들을 보시면은 보통 다 2020년에 실적이 좋았다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2021년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더 좋아질 전망이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런 리포트들은 여러분들께서 여러 사이트나 또 리포트를 직접 확인하시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아마 이 기업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주들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한번 참고해 보면 현재 이 회사의 대주주는 전체적으로 그 최대 주주가 약 한 18.3% 정도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최대 주주하고 이제 관계인들이겠죠. 그래서 18.3%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 주식, 자사주도 한 7.6%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합치면 거의 뭐 25% 이상의 안정적인 그런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다.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확인할 만한 대주주들이 바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약 한 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도 약 한 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연기금하고 그다음에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그 지분율을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근의 지분 변화는 그 최대 주주인 최두원 씨가 시간의 매매로 약 한 20만 주 정도를 이렇게 지분을 줄인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뭐 그래도 지금 그리고 나서도 지분율은 18.30%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작년 11월 24일 날 물량을 조금 줄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살펴볼 것은 이 회사가 지금 어떠한 테마에 속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관리하는 테마 노트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마트폰 장비, 그러니까 그 카메라 모듈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장비가 어느 섹터군에 포함되어 있냐면은 스마트폰 카메라라는 섹터, 스마트폰 카메라라는 섹터에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자동화 시스템, 그러니까 그 감시 장비를 자동화하는 부분에서의 장비도 같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 팩토리라는 또 그런 섹터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약 한 145개 정도의 이런 그 섹터를 지금 나눠 가지고요. 매주 이제 이렇게 그 섹터별 인기 순위, 그러니까 인기 순위가 아니라 성장 순위 이것도 기록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 그 변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그 스마트폰 쪽에 섹터를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이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그 섹터는 지금 현재 한 47위 정도, 47위 정도에 포진되어 있고요. 이번 주가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상승했어요. 지난주는 51위 정도 했었는데 이번 주 47위 정도로 그 성장률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성장성이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가 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그죠? 네, 자동화에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바로 밑에 있네요. 스마트 팩토리도 지금 현재 보면은 한 68위 정도 이번 주에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뭐 73위, 75위 좀 이렇게 58위부터 한 달 정도 쭉 좀 떨어지다가 이번 주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위치로는 68위. 그러니까 사실상 전체에 비해서 뭐 이렇게 높은 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이상의 중상 정도 이상의 위치를 포진하고 있는 그러한 섹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뭐 완전 소외된 그런 섹터는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주는 두 섹터 모두 다 상승의 기조를 보였기 때문에 업종 또는 그 섹터는 나쁜 편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섹터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섹터가 전체적으로 가야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종목들이 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들이 보여야만 오랫동안 갈 수 있고 그 상승을 좀 믿을 수가 있어요. 너무 개별로 혼자 간다면 사실 그 종목에만 있을 수 있는 개별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상승의 기운이 아주 가파를 수는 있어도
오랫동안 가는 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전체적인 업종 섹터군의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또 거기에 다른 경쟁 업체들과 한번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 회사에 성장하고 있는 또 주가의 상승이 과연 믿을 만한가를 또 같이 한번 확인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업종 섹터를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로 노트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 될 때마다 이 내용들을 한 번씩 알려드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뭐 참고로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섹터가 가장 좋은 1등 위치를 지금 거의 3주 이상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쭉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제가 하이라이트 했던 해운이라든지 항공기 우주, 비초금속 니켈, 비청금속 알루미늄, 폴더블 폰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상위에 랭킹되면서 또 이렇게 상승률이 크게 보이고 있는 그런 섹터인데요. 물론 스마트폰 카메라 쪽 섹터와 스마트 팩토리 섹터가 뭐 그렇게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상위권에 이렇게 위치하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정도 확인하시고 예,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한번 볼 텐데요. 네, 실적은 역시 제가 관리하고 있는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2020년에 실적은 발표를 끝냈고요. 네, 2020년에 실적이 물론 2019년에 실적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2020년에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였죠. 영업이익은 128억, 2019년에는 36억이었는데 128억이니까 꽤 많이 올랐죠. 256%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earning per share, 그러니까 EPS도 2019년에는 562원에서 686원으로 약 한 22%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도 1342억에서 2020년은 1832억으로 집계가 돼서 이 또한 한 37%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EPS, 그 다음에 매출액을 전체적으로 이제 비율을 50%, 30%, 20% 정도를 비율을 해가지고요. 전체적인 전체 평가를 하는데 전체 평가적으로는 약 한 142% 정도 2019년 대비 2020년이 성장을 했다. 네,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50%, 30%, 20%를 나눠 사용하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영업이익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영업이익을 많은 그 가치를 두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EPS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물론 영업이익과 EPS 다 같이 어떤 내용들이 연동이 되죠. 뭐 특히 이제 물론 EPS는 단기 순이익에 더 많이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영업이익이 좋아지면 EPS도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물론 똑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좀 많이 오르고 EPS는 조금 적게 오를 수도 있고요. 영업이익이 많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EPS는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영업이익, EPS를 매출액을 다 같이 보는데 매출액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매출액은 일단 매상이 올라야 그 매상의 기준에서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고 또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또 당기순이익이 좋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EPS 늘어나고 그러니까 매출액이 떨어지는 기업은 정말 좋지 않은 겁니다. 영업이익과 EPS는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매출액이 떨어지는 것은 정말 좋은 게 아닙니다. 회사가 그만큼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장사가 덜 됐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을 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보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매출액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큰 비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20% 정도 매출액도 제 계산에 포함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그 성장률을 성장성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0년은 2019년 대비 약 한 142%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21년 올해와 내년이 중요하죠.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2021년과 2022년도 지금 직전의 컨센서스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다. 쉽게 말해서 2021년 직전의 컨센서스는 2020년 작년 대비 58%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64% 정도까지 더 상향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또한 23% 정도 예상이 처음에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리포터들을 통해서 확인하면 컨센서스가 한 30% 정도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 작년 대비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그 성장률만큼 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폭,
실질적인 금액에 대한 폭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92억이 늘어났거든요. 2019년 대비 92억이 늘어난 건데 2021년은 약간 줄어든 듯하지만 87억, 마이너스 5% 정도 줄었죠. 어쨌든 작년에 높은 성장의 그 영업이익의 상승폭을 2021년 올해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한 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87억을 달성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 빠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70% 정도, 70억 정도를 더 2026년에도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자면 그 실질적인 수치 폭도, 상승의 수치 폭도 2021년에는 약 106%, 2022년도 121%의 성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도 전체적인 상승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전가액에 대한 상승폭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2021년, 2022년 계속 해가 거듭될수록 좋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물론 예상이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정말 그대로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분기별로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쭉 보시면은 2021년 올해 지금 2분기까지 실적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실적들조차도 나쁘지 않게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성장률을 지금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누적적인 내용으로 봐도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연간에 해당하는 컨센서스가 좀 분기별로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점검을 해보자면 연간에 해당하는 컨센서스가 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분기별의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된 분기별의 실적 전망을 통해서 연간의 실적 전망과 비교하면서 지금 실적 전망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을 그래프로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매출액입니다. 지금 2013년부터 데이터를 쭉 제가 그래프화 했는데요. 그래프화 하면 이제 눈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대충 이 체감을 금방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매출액은 2019년부터 꾸준하게 상승세를 분명히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EPS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그 다음에 2020년부터 계속 그 영업이익도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현재의 주가의 위치가 이 정도에 있고요. 지금 이 주가는 역시 실적에 따라가는 부분이 있죠. 2020년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도 2019년 대비 2020년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과거로 돌아간다면 2018년에서 2019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또 그 영업이익과 그 EPS가 다 이렇게 좀 안 좋았던 모습을 보였거든요. 안 좋았던 모습을 보였음에도 주가가 이렇게 좀 상승을 했어요. 그 이유는 2018년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2018년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과 그다음에 EPS, 영업이익은 조금 떨어졌지만 매출액과 EPS는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은 폭이 떨어졌거든요. 2018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2018년에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은 그 부분이 그 다음에 반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쭉 과거의 데이터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크게 보게 되면 결국 기업의 주가는 그 회사의 실적과 연동을 하게 된다. 순간순간 한 해 정도는 그 부분과 다른 방향을 보일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그 부분이 다시 기업 실적과 연동하는 방향으로 찾아 들어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부터는 지금 뭐 계속 이 영업이익, 매출액, EPS 모두가 다 더 상승을 하는 걸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도 계속 좋은 모습의 방향으로, 상방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요, 적정 주가는 제가 이제 적절하게 여러 가지 팩터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주식 투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저만의 어떤 노하우 또 계산법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데이터와 책과 또 많은 그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게 된 건데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크게 전통적인 적정주가의 계산법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제 나름대로의 경험과 또 수치를 조금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적정 주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적정 주가는 실질적인 목표 주가라기보다는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이 주가가 현재의 주가의 위치가 너무 낮은지 높은지 그 부분을 한번 계략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거지 여기에서 나온 그 적정 주가가 정확하게 목표 주가가 될 필요도 없다. 심지어는 컨센서스를 발표하고 있는 정권사들조차도요. 거기에서 발표하는 목표 주가 내지는 적정 주가, 아까 제가 정권사 컨센서스 말씀드릴 때 적정 주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권사들이 보고 있는 적정 주가 또는 목표 주가, 그들 또한 그 목표 주가 적정 주가를 절대 신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의 수치가 계속 변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적정 주가들은 어디에 주로 연동을 계속 하느냐 하면은 결국에는 주가, 현재 주가와 뭐 EPS라든지 ROE라든지 BPS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연동이 되고 공식의 팩터가 되기 때문에 그 팩터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적정 주가는 변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게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뭐 오늘 10,000원 하던 게 내일 20,000원이 되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변동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 변동이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적정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8,000원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을 봐도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참고사항으로 가는 것이지 10,000원이다 하는 그 절대적인 수치값을 이렇게 목표 주가로 보고 그 가격에 가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적정 주가는 제가 이제 그래프 상에서 한번 차트 상에서 한 번 더 확인을 드릴 거고요. 우선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제가 빠뜨렸네요. 보시면 ROE 같은 경우 지금 2020년 ROE는 지금 얼마 전에 실적 발표가 돼서 ROE가 지금 계산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요. 2021년은 13.33, 그 다음에 2022년은 14.31로 되어 있는데요. 이 ROE가 무엇인가는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시간 내셔서 네이버 포털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자료나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금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 안 드리고요. 이 ROE가 대체적으로 10% 이상이 되어야만 그래도 회사가 제대로 된 수익을 내고 있다. 제법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접근에서 10% 이상의 상승이 보여져야만 이 회사가 그나마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1년 올해 13.33%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또 더 상승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좋은 방향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좋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치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2021년 올해 가치평가가 지금 0.19로 계산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제 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요. 이 계산법에 0.5, 그 다음에 1, 이렇게 이제 제가 중요한 수치를 보는데, 보통 이제 1을 적정 주가로 봅니다. 1이 됐을 때, 펄을 기준으로 회사를 평가했을 때 1이 됐을 때는 그래도 지금 현재 가격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무난한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1보다 떨어지면 조금 저평가 국면, 특히 0.5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일수록 좀 저평가 국면이 좀 크게 확대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 이상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고평가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치평가 기준, 펄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가치평가 기준은 0.19로 제 계산에 의하면은 지금 상당히 저평가 구역에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컨센서스, 실적의 컨센서스와 현재 가격 주가의 위치를 비교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적정 주가를 차트상에 잠깐 확인해 보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하이비전 시스템의 주간 차트입니다. 이 주간 차트에 제가 이제 보통 그 적정 주가의 선을 마크를 하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현재 컨센서스를 이용한
적정 주가를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 초록색 선으로 되어 있는 가격대 있죠? 이게 얼마냐면 2776원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오늘의 종가가 16,200원이거든요. 그래서 2776원이 2021년 올해의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되어진 적정 주가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파란색 선이 있어요. 파란색 선, 여기 파란색 선이 있죠? 파란색 선이 얼마냐면 11,378원 정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2021년 실적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적정 주가의 하단 밴드입니다. 적정 주가의 하단 밴드고요. 지금 적정 주가의 상승 밴드도 있어요. 그 상한 밴드도 있는데요. 상한 밴드는 지금 이 차트상에 도달할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못 하겠는데요.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21년 기준은 24,364원까지 계산이 되어집니다. 24,364원까지 계산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가 표시를 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제 차트상에는 하이비전의 가장 최고가가 22,35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4,000원을 여기 표시를 할 수 없는데요. 어쨌든 상한, 그 다음에 하한, 그 다음에 이제 적정 주가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적정 주가의 위치를 이 현재 가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 상한, 그러니까 이 하한선 있죠. 하한 밴드, 파란색으로 된 하한 밴드하고 적정 주가 중간쯤 있기 때문에요. 주가는 아직도 상승할 여력이 최소한 30% 이상, 많게는 뭐 한 7, 80%, 100%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에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2021년까지는 이 2776원이라는 적정 주가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냐는 기대 심리를 한번 가져볼 만하고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2776원이 계속 고정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상승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조금씩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변동에 대한 방향을 조금씩 확인해 가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주가가 16,200원인데요. 이 16,200원이라는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으로 많이 떨어졌다. 10,000원으로 많이 떨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적정 주가가 조금씩 하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 있는 밴드가 지금 11,378원인데요. 11,378원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뭐 한 예를 들어서 10,000원까지 이렇게 더 하향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이 가격을 중요한 가격으로 픽스해 놓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위치와 방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은 아까 우리가 PER을 기준으로 한 가치평가상에도 0.5 미만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가 계산한 적정 주가 상으로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컨센서스를 발표했던 정권사들의 평균 적정 주가 또는 목표 주가가 19,500원, 제가 여기 오렌지 컬러로 여기 그어두었죠. 이게 19,50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절대 뭐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다, 비싼 위치가 아니다. 충분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될 만한 그런 기업이다. 왜? 2021년뿐만이 아니라 2022년도 성장성이 지금 현재는 컨센서스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2022년이 되면 분명히 이 적정 주가도 더 그만큼 높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단계 해마다 또는 분기별로 확인해 가면서 모니터링을 쭉 추적해 가면서 이 주식을 사서 계속 보유하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저도 스윙 전략이지만 스윙 전략이라 하는 것은 매매의 비중을 늘리고 줄이면 있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비전을 가지고 쭉 갈 때는 한참 동안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실적을 체크하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분석하고 공부를 같이 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 기본적 분석에 어떤 분들은 기본적 분석이 뭐가 중요하냐? 차트를 보고 차트에 모든 내용이 녹아있다. 네, 그 말도 일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말도 안 되는 그 기업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떤 분위기나 테마나 또는 작전이나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갑자기 큰 주가의 상승을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마치 모래성을 쌓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금방 허물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정말 극단적으로는 상장 폐지까지도 가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투자했던 모든 돈을 다
휴지 조각으로 버리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본적 분석, 그 회사의 펀더멘탈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같이 공부해보자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적을 어떻게든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는 습관. 이 회사가 정말 성장하는 게 맞느냐, 뉴스에 나오고 전문가들이 좋다고 하는데 또 애널리스트들이 이 종목은 앞으로 계속 갈 거야, 이 회사는 계속 좋은 실적을 낼 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확인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딱 4번밖에 없어요. 언제냐면 바로 분기별 실적을 발표할 때거든요. 그 분기별 실적을 발표할 때뿐만 아니라 컨센서스를 내고 있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이 기업을 커버하고 있다면 아주 자주, 그러니까 규모가 크고 또 커버를 많이 하는 그 증권사들이 커버를 하는 증권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리포터들이 많이 쏟아지겠죠. 컨센서스들이 많이 쏟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평균적인 컨센서스가 계속 변동을 해요. 그래서 그 컨센서스가 상향을 하는지 하향을 하는지 하는 그 정도의 체크를 하시면서 이 회사의 매매 타이밍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해오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저도 초창기 때, 저도 지금 한 15년 차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초창기 때는 뭐 기술적 분석에 빠져서 기술적 분석, 안 해본 기술적 분석이 없을 만큼 다양한 기술적 분석도 공부해보고 또 한동안은 그것도 아닌 게 느껴져서 기본적 분석만 가지고 정말 장기로 가는 것만 계속 또 연구해보고 해봤는데 그게 우리 개인, 쉽게 말해서 어떤 자본의 한계와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그냥 던져놓고 묻어두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건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맞아요. 펀드 투자를 통해서 묻어놓는 게 맞고요. 우리 개인들이 그냥 묻어놓을 바에는 직접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간접 투자가 맞고요. 직접 투자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어떤 마인드나 또는 생활의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나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참 개인이 정말 장기 10년, 20년 오렌 버핏 할리버지처럼 그런 식의 장기 투자가 과연 맞는가 하는 또 그런 회의를 가지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내용을 반복하다가 결과론적으로는 하이브리드가 된 거예요. 기본적 분석을 해서 회사의 펀더멘탈이 그래도 좋은 종목을 찾아서 그 회사의 매매적인 테크닉은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해 가면서 치고 빠지고 필요할 경우에 또 필요할 경우에 단타도 할 경우도 있고요. 또 필요할 경우에 약간 중장기적인 방법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 기업의 종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변동성이 갈 수 있는 게 우리 또 개인의 입장이거든요. 우린 개인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관처럼 투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기관의 잣대, 기관의 관점으로 이제 우리 개인들에게 대입하면 개인들이 못 해내요. 못 해낼 것을 자꾸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실패라는 결과로밖에 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올려드릴 때 제가 바라기는 뭐냐면 나에게 가장 적화된 방법이 무엇일까를 하루빨리 터득해내고 찾아내는 걸 그 길을 알려드리기 위한 거지 하나하나의 테크닉의 중요성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술적 분석할 때 여러 가지 보조지표도 설명드리고 또 매매 전략 뭐 이렇게 레벨 업, 레벨 다운, 레벨 스테이 그래서 3등분 보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조차도 저만의 방법인 거예요. 저에게 가장 특화되어 있는 방법이고 제가 투자해서 긍정했던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서 여러분도 그 내용을 보고 이런 식으로 나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에 도움이 되고 그 시간을 단축하는 저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데 10년 이상 걸렸는데 여러분은 뭐 10년이 아니라 5년 만에 3년 만에 여러분의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내고 그 방법대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모니터링 해가고 검증해가면서 조금씩 수정도 해가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기대고 저도 그런 프로세싱에 계속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계속 끊임없이 제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변형도 해보고 이게 잘 안 맞다 그러면 또 이 방법도 한번 같이 연구해보고 하는 그런 연구의 방법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수도 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이런 랭크도 만들어보고 저런 랭크도 만들어보고 이런 데이터들을 매일매일 관리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여기에 푹 빠진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즐기고 있어요. 이 즐김이 저한테는 싫지 않는 즐김이기 때문에 저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거든요. 저는 저만 했던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에 쏟는 열정만큼이나 또 이 주식에 열정을 쏟아붓는 이유는 바로 제가 재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재밌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직접 하시려는 거잖아요. 아니면 간접 투자 하시는 게 맞다니까요. 그분들은 눈만 뜨면 주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눈만 뜨면 주식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내 자본을 맡겨놓고 그들에게 맡겨놓는 것도 나쁜 일이 절대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보다도 내가 직접 함으로써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희열 또는 결과의 만족 이런 것들도 또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요즘 같은 장이 특히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뭐 철수 엄마도 올랐고 영희 아빠도 올랐고 내 친구 저 찌질해 보이는 쟤도 돈을 벌었대. 그럼 나는 그동안 뭐 했던 거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뒤늦게 지금 주식에 뛰어드시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그러다 보니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영상도 보고 책도 사보고 강연에도 가보고 했을 때 재밌거든요. 이건 내가 하면 뭔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100% 장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다 그 부분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음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실 거라는 거죠. 그 느끼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 찾아내는 시간을 10년 걸릴 것을 5년으로, 5년 걸릴 것을 3년으로, 3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죠? 거기에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저도 너무너무 많은 시간에 제 방법을 찾고 제 방법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시간을 소모했거든요. 물론 그 소모 과정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된 건 사실이죠. 그죠? 내실이 다져졌고 기본기와 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최소한 확인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은 됐기 때문에 중요했지만 그래도 그 기간이 너무 길면 지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면 더 못 버티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갑자기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 종목 기본적 분석 설명하다 아직 갑자기 왜 이렇게 빠졌죠?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냥 다른 방향으로 빠졌는데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적정 주가의 폭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확인해 가시면서 가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 적정 주가의 폭의 움직임은 결국 실적의 폭 방향과 일치한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거, 회사의 성장에 대한 것은 정말 믿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회사의 성장을 믿고 투자하는 게 투자지 회사가 성장하는 걸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한다? 그건 투자가 아니죠. 네. 사실은 제가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을 영상을 기본적 분석을 이제 준비하기 전에 원래는 세트릭 아이라고 하는 종목을 기본적 분석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결과론적으로 적정 주가하고 그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 괴리가 커요. 적정 주가보다 훨씬 높아져 있는 뜨거운 종목이길래 제가 기본적 분석을 그걸로 하지 않고 하이비전 시스템으로 돌렸어요. 그 종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닌데요. 제가 그 종목은 계속해서 이제 제가 팔로우 영상으로 세트릭 아이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저렴하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기업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된 걸 찾아서 기업 실적과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제가 하이비전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성장성 분명히 확보되어 있는 거고 물론 주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제가 2부 때 또 기회 될 때 여러분들에게 기술적 분석을 올려드리겠지만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 분석을 깔고 가는 것임에도 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정비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기업 실적이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같이 올라간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의 시장 분위기라든지 업종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뉴스라든지 테마라든지 재료라든지 어떤 충격적인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인해서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떨어짐이 정말 사람을 짐 빠지게 하고 지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기업 실적,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에 의한 탄탄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버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 종목을 꾸준히 보유하거나 최소한 꾸준히 모니터링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들을 최소한 기본적 분석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이해해야만 기술적인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또 알아야만 이게 조화롭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트리가이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영상을 또 만들어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번 시간에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설명이 너무 옆으로 많이 샜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회사 영업이익률을 보였죠.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회사가 얼마 팔아서 얼마 정도 남기느냐 하는 게 영업이익률이죠. 그죠? 네, 영업이익률을 확인을 해보면 네, 영업이익률은 FN 가이드를 통해서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FN 가이드는 뭐 각 HTS 증권사에도 다 제공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네이버 증권에도 다 제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2020년 영업이익률은 지금 발표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영업이익률이 계산이 안 되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작년 그러니까 2019년이 2.72%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죠? 물론 제조업은 이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전년도를 보면 그래도 7%, 6%, 16%뭐 이렇게 나왔고요. 또 2021년은 10%, 11%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제조업이라도 7% 이상의 영업이익률은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으면 진입장벽이 낮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경쟁자가 쉽게 출몰할 수 있는 산업이게 되고 치명적으로 경쟁자가 나타나 버리면 그 회사의 성장성에 한계가 오게 돼요. 왜냐면은 경쟁이 치르다 보면 단가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여기서 경쟁자는 비단 국내 경쟁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해외의 경쟁자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점점 이제 글로벌화가 되고 있고, 특히 생산하고 있는 생산업체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성장성의 그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죠? 너무 빨리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다. 드리는 김에 경쟁사를 잠깐 비교해 보면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의 경쟁사 같으면 국내 같으면 세코닉스, MC넥스, 뭐 나무가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경쟁업체를 잡아놨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간략하게 이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우리 회사하고, 그러니까 하이비전 시스템하고 가장 경쟁이 되고 있다고 하는 뭐 세코닉스나 MC넥스나 이런 회사와의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서로서로 봐가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의 중요한 맥락이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내 경쟁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사들도 이렇게 잘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뭐 지금 보시는 대로 뭐 타이완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그런 경쟁사들을 이렇게 지금 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회사들과 경쟁했을 때 과연 우리 회사가 얼마만큼의 영업이익률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또 폴 수준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비교해가면서 보시는 것도 사실은 큰 틀에 봤을 때, 특히 장기적인 투자자로 가면 갈수록 이런 펀더멘탈의 중요도가 더 커진다. 네,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 회사 부채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제조업치고 상당히 낮은 상황이죠. 자, 2019년에 뭐 32% 수준이고요. 2021년, 2022년 갈수록 그 부채 비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26%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80%의 부채율을 안 넘는 것이 좋고요. 요즘에는 100%까지도 부채율을 뭐 그렇게 문제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하게 80%, 100%를 수치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업종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업종과 또 한번 연관성을 확인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지금 해외의 글로벌 업체 기업들은 뭐 200%까지도 뭐 이상 없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는 한 100% 정도까지를 주로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100%가 넘으면 부채 비율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부채 비율이 100% 넘다고 해서 회사가 큰일 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그 방향성이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 부채 비율과 함께 유보율이라고 있는 건데요. 유보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사가 얼마만큼 그 현금을 만들어서 그걸 그 다음에로 끌고 가는 유보시키느냐는 그 비율이거든요. 이건 보통 1000%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1000%보다 높으면 뭐 양호하다 이렇게 보고요. 뭐 심지어는 800%, 700%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1000% 이상의 유보율이면 아주 양호한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2019년까지의 데이터에도 1725% 정도의 유보를 보였기 때문에 회사는 돈이 많이 있다. 뭐 그래서 뭐 갑자기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확률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FN 가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자, 그러면 과연 아까 제가 적정 주가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현재 주가가 우리 회사의 실적에 대비해서 높냐 낮냐 뭐 이걸 갖고 이제 뭐 고평가 저평가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그걸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FN 가이드에 제공하는 그래프를 보면은 이 PER 밴드라는 그래프가 있고 PBR 밴드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PER이 뭔지 PER이 뭔지 PBR이 뭔지를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조금만 여러분들이 주식에 관심 있고 노력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포털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밴드 단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역사적인 밴드 단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이 주가인데요. 잠깐만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한번. 지금 여기 보시면 이 PER 밴드 단을 이렇게 그래프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주로 이 하이비전 시스템의 그 주가는 역사적으로 이 초록색 있죠. 여기 보셔요. 여기 보이시는 초록색, 연두색 12.16배 정도에 해당하는 그 라인을 높아가면 좀 떨어지고, 그죠? 또 밑에 있는 5.45배 정도의 밴드 라인을 타치하면 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보였거든요. 또 역사적으로는 2019년에 해당하지만 여기 노란색 선 있죠? 18.86배도 한번 타치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에 여러 번 과매수 근역으로 봤던, 좀 과열이라고 봤던 그런 밴드의 PER 밴드보다는 지금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듯 하지만은요. 지금 직전에 이 18.86 밴드 선까지 타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PBR 밴드도 마찬가지예요. PBR 밴드도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이 보라색인 2.53배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주가가. 그죠? 2.53배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 지금 현재는 그 중간 정도 되는 1.64배 정도 선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약에 이 회사가 성장성을 계속 확보한다면 충분히 여력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는 것을 이 PER과 PBR의 밴드의 그래프로 그냥 우선 눈으로 어느 정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설명을 마치자면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앞으로도 많이 위로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의 매매 방식을 찾아서 좋은 자리에 접근해서 끌고 간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시는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도 있는 기업이겠다. 그런 구체적인 이제 기술적 방법은 제가 또 여러분에게 기술적 분석 2부나 또 앞으로 팔로우 영상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알려드리겠지만 그때 하시는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공부하라는 영상입니다. 절대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을 알려드릴 수가 없는 게요. 여러분들이 제 매매의 그 순간순간을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팔았는데 여러분은 못 팔았는데 그게 계속 하락해버린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저의 스타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여러분들을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방식을 확보해 나가는 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고 영상에 도움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